한 마리 반려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돗개가 지킨 건 다른 개들의 안전 그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맹견 관리에 대해 안전 불감증이 가득했던 퀘벡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아 버렸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나운 맹견과 싸웠다. 그 이상으로 또 같이 있고 공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퀘벡 북부의 작은 숲마을에서 캐나다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매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곳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와 품격의 이야기죠. 이 마을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하얗게 시작됩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이면 온 세상이 순백의 담요로 덮인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에단 가족과 함께 지내는 순백의 진돗개, 그 이름은 럭키였습니다. 럭키라는 이름처럼 고고하고 조용한 성품의 이 개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수호자라 불렸습니다. 3살 된 럭키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주인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서곤 했어요. 에단 씨의 7살 된 딸 마리가 학교에 갈 때면 항상 대문까지 배웅을 나가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럭키의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짖지도 않고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눈빛이 매우 영리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럭키에 대해 한결같이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었어요. 럭키는 정말 똑똑한 개예요. 한 번도 다른 개와 싸운 적이 없고 아이들과도 아주 잘 놀아줍니다. 에단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 위에서 마리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하얀 눈 속의 천사 같다고 할까요? 럭키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는 마을 공원에서 다른 개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집 앞마당에서 마리와 함께 눈 속에서 놀았어요.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럭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럭키가 지나갈 때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사를 해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을 상점 주인도 럭키는 정말 품격 있는 개예요. 다른 개들이 짖어도 절대 맞서지 않고 조용히 피해 가거든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럭키는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곧 이 평화로운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절 마을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럭키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미국에서 건너온 조슈아 씨 가족이었는데, 이들과 함께 온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육질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그들의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즉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맥스였어요. 검은 털에 갈색 무늬가 섞인 맥스는 체중이 50kg를 넘어 보였고, 목둘레만 해도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큼 굵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인 조슈아 씨가 캐나다의 맹견 관리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퀘벡주에서는 로트와일러 같은 대형견을 기를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거든요. 하지만 조슈아 씨는 이런 규정들을 단순한 권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첫날부터 맥스는 집 앞마당에 목줄도 없이 풀려 있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법규 위반이었지만 조슈아 씨는 우리 맥스는 순한 개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의 눈빛에서는 야생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맥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걱정했어요. 에단 씨도 저런 큰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면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맹견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로트와일러 공격 사건이 급증했어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퀘벡 데일리 2월 3일자 로트와일러가 눈 덮인 마당에서 풀려있는 장면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전문가들은 목줄과 입마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고 경고하며 무책임한 관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가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른 개들이 지나갈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울타리 쪽으로 달려들었고 아이들이 근처를 지날 때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곤 했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럭키는 처음에는 맥스를 무시했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게 산책을 나가고 마리와 함께 놀면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해본 결과 럭키도 맥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맥스가 있는 쪽을 지날 때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었고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조슈아 씨에게 여러 번 목줄 착용을 요청했지만 그는 과민 반응이라며 들어주지 않았어요. 퀘벡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리오 박사는 로트와일러는 경비견으로 품종 개발되어 영역의식과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맥스의 존재는 마을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근처로 가는 것을 피했고 다른 개도 산책 경로를 바꿔야 했어요. 평화롭던 마을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마을에 온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첫 번째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린 토요일 오후였어요. 옆집에 사는 사라 할머니가 자신의 작은 비글 스피드와 함께 산책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스피드는 8살 된 온순한 개로 할머니는 평소처럼 목줄을 채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맥스가 나타났어요. 조슈아 씨가 집 앞에서 차를 정리하느라 대문을 열어둔 사이 맥스가 마당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상태였어요. 맥스는 스피드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50kg 넘는 거대한 몸집으로 겨우 10kg 정도 되는 작은 비글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라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조슈아 씨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와 맥스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맥스의 공격성은 누구든 볼 수 있을 만큼 뚜렷했어요. 스피드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사라 할머니는 한동안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맥스의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 명이 조슈아 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그는 여전히 별일아니다. 그냥 놀고 싶어 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퀘벡 데일리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맹견은 짧은 시간에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주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은 뚜렷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이미 우려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맥스의 관리에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조슈아 씨는 여전히 목줄 없이 맥스를 마당에 풀어놓았고 대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건 시간 문제야 라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컸어요. 에단 부인은 마리가 학교 갔다 오는 길이 맥스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불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럭키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고 맥스가 있는 쪽을 지날 때면 몸을 긴장시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언젠가 벌어질 일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활발하던 개들도 맥스 근처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몬트리올 동물병원에 따르면 한번 공격 성향을 보인 대형견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다음 사고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경고했어요. 마을 이장인 듀퐁 씨도 조슈아 씨를 찾아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듣지 않았습니다. 럭키는 멀리서 맥스를 지켜보며 이미 마음속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집 주변을 순찰하고 마리가 놀 때도 더 가까이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던 중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예보된 다음 주 마을은 더욱 조용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마을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1월 셋째 주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퀘벡 북부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 전체가 30cm가 넘는 눈에 파묻혔어요. 평소라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폭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 머물렀고 도로 제설 작업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슈아 씨는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짐을 나르기 위해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활짝 열어둔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오전 10시경 저는 마을 상황을 취재하러 나왔다가 조슈아 씨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짐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아마 폭설 때문에 미뤄뒀던 이사짐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맥스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조슈아 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괜찮다. 집 안에 있을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집 안에 있지 않았. 눈 덮인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고 맥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에단 씨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단 씨는 7살 딸 마리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고 럭키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맥스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맥스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가족의 냄새가 맥스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 맥스의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 씨는 여전히 짐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맥스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눈발이 점점 더 거세게 내리면서 시야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그의 발자국은 에단 가족을 향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번쩍이는 맥스의 눈빛이 럭키의 가족을 향했습니다. 마리는 아빠와 함께 즐겁게 웃으며 눈사람의 코를 만들고 있었고 럭키도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오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맥스가 대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kg 넘는 거대한 몸집이 하얀 눈 위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 상황을 살핀 다음 결심을 굳힌 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얼어붙은 길을 가로질러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박차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어린 마리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눈바람 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맥스와 에단 가족 사이의 거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럭키가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어요. 맥스의 존재를 감지한 순간부터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하얀 세상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다른 한쪽은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품고 말이에요. 맥스가 돌진하는 것을 본 순간 럭키의 몸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능적인 경계심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그 순간의 침착함과 결연한 눈빛은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럭키는 주인과 어린아이 앞에 몸을 세웠습니다. 꼬리도 지지도 없이 몸을 낮추고 털을 곤두세운 채 결전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진돗개의 전형적인 전투 자세였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마리아 아빠 뒤로 가. 에단 씨가 딸을 자신의 뒤로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럭키는 이미 가족들보다 앞서 서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럭키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게 중심을 낮춘 채 맥스의 돌진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살짝 숙이고 눈은 상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맥스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눈을 박차며 내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어요. 체중 차이는 거의 2배, 덩치로 보면 럭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럭키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작은 개가 어떻게 저런 큰 개를 막을 수 있을까?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 하나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체격상으로는 럭키가 현저히 불리해 보였어요. 하지만 럭키에게는 맥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이유와 냉정한 판단력이었어요. 맥스가 단순한 공격성에 의존한다면 럭키는 전략과 기술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두 개 사이의 거리가 10m-5m로 줄어들었습니다. 맥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럭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럭키야 마리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럭키의 귀가 살짝 뒤로 젖혀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맥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인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맥스가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는 순간 럭키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더욱 낮추며 상대의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만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무작정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반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한국의 산과 들에서 단련된 지혜가 캐나다의 설원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맥스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럭키는 정확한 타이밍에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맥스의 거대한 몸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럭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럭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크기나 힘이 아닌 의지와 전략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지혜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장면이었어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럭키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로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맥스의 첫 번째 공격이 허공을 가른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스는 착지와 동시에 다시 몸을 돌려 럭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럭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거대한 몸으로 덮치려 했지만 럭키는 정면 승부 대신 옆으로 흐르는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피해 흘러가듯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회피였어요. 이 방식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상대의 패턴을 읽어 허점을 찌르는 진돗개의 전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저 작은 개가 정말 영리하네요.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이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럭키의 움직임은 예술적이었어요. 맥스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절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고 항상 방어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맥스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작이 거칠어지고 예측 가능해졌어요. 럭키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럭키는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맥스가 돌진해오는 순간 럭키는 낮게 몸을 숙이며 맥스의 옆구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맥스의 뒷다리 부근을 물었습니다. 맥스가 처음으로 아픔을 표현했어요. 럭키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프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맥스는 뒤돌아서며 럭키를 노려봤지만 럭키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큰 상대와 맞설 때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빠른 기동력으로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이었어요. 마치 게릴라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는 이런 방식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덩치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해왔는데 럭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공격에서 맥스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럭키의 패턴을 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럭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피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맥스가 균형을 잃는 순간 럭키는 재빠르게 맥스의 앞다리를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하고 강한 공격이었어요. 맥스가 크게 소리를 내며 물러섰습니다.
럭키가 이기고 있어요. 마리가 아빠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점수로 따지면 럭키가 앞서고 있었어요. 맥스는 한 번도 럭키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지만 럭키는 이미 2번이나 상대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럭키도 완전히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고강도 움직임으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눈 위에서의 전투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실수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맥스는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대신 럭키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어요. 집 담장과 나무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럭키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럭키도 이런 의도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너무 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맥스의 덫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5번째 대결에서 드디어 맥스가 럭키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담장 근처에서 럭키의 움직임이 제한되었어요. 맥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럭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장을 이용해 더 높이 뛰어올랐어요. 맥스의 머리 위로 넘어가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순간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럭키가 담장을 이용해 맥스의 머리 위로 뛰어넘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균형을 잃고 눈 위에 넘어진 것이었어요. 몇 차례의 격렬한 공격과 실패로 이미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럭키는 재빠르게 착지한 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맥스가 일어나려는 순간 럭키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맥스의 목 부근을 정확히 물었어요. 이것은 개들 사이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끝났다. 에단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럭키의 위치는 완벽했어요. 맥스의 급소를 정확히 제압한 상태로 상대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몇 차례의 실패와 소모 끝에 맥스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드디어 맥스가 럭키의 압도적인 전략과 기술 앞에서 굴복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맥스는 천천히 배를 드러내며 항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개들의 세계에서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였어요.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럭키가 보여준 행동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대가 배를 드러내 항복하자 곧바로 물림을 풀었어요. 더 이상의 공격이나 위협도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폭력 대신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거 봐요. 럭키가 공격을 멈췄어요. 지켜보던 주민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승리한 순간에도 관용을 보이는 모습은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었습니다. 럭키는 맥스로부터 몇 걸음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 공격적인 자세도 위협적인 눈빛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시 일어나 공격해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맥스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덩치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자신보다 훨씬 작은 개에 완전히 압도당한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이때 뒤늦게 조슈아 씨가 달려왔습니다. 맥스 무슨 일이야?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대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던 것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슈아 씨가 에단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서야 주민들의 우려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마리는 아빠 뒤에서 럭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럭키야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어린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럭키는 마리의 목소리를 듣고 드디어 긴장을 풀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CBC 뉴스 속보. 퀘벡 북부의 숲마을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목줄 없이 풀린 로트와일러로부터 가족을 지켜냈다. 해당 사건은 전국적으로 맹견 관리 법안 논의에 불을 붙였으며 온라인 청원은 하루 만에 3만 건을 돌파했다. 이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면서 럭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럭키의 용기와 품격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럭키가 승리 후에 보여준 관용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굴복시킨 후에 관용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어요. 맥스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슈아 씨도 마침내 법규를 준수하기 시작했고 맥스에게 적절한 훈련을 받게 했어요. 더 이상 마을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럭키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가족을 지킨 것을 넘어 마을 전체의 평화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었어요. 사건은 단순한 지역 뉴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CBC 뉴스가 보도한 럭키의 이야기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곧 국제 언론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퀘벡 진돗개 히어로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전국 언론이 럭키의 침착함과 용기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승리 후 보여준 관용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토론토 스타, 내셔널 포스트, 라프레스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럭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완벽한 사례네요. 토론토에 사는 학부모 브라이언 씨의 말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럭키를 명예 시민으로 추대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럭키를 동상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럭키에게 보내는 선물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뉴스를 다뤘어요. 진도군에서는 럭키를 진도의 자랑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전문가들도 럭키의 행동을 분석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몇길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데이빗 교수는 럭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판단까지 포함된 고도의 지능적 행동이었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럭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럭키의 이야기를 도덕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용기와 관용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에서 럭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브 앤 메일 사설. 럭키는 단순히 한 가족을 지킨 개가 아니다. 그는 품격 있는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상대를 제압하고도 불필요한 공격을 멈춘 그의 행동은 인간 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가치다. 캐나다는 이제 한국 진돗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퀘벡주 정부에서는 럭키에게 용기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럭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며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럭키가 쌓은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용감한 진돗개 럭키의 마을이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애단 가족은 럭키와 함께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마리는 럭키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조슈아 씨와 맥스도 변했습니다. 조슈아 씨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모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맥스는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화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와 럭키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럭키가 보여준 것이 단순한 개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관용이라는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지금도 럭키는 애단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마리와 함께 놀며 저녁에는 가족들과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럭키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시선이었어요. 나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개 싸움이 아니라 책임과 용기, 그리고 품격이 만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럭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